KF-21의 수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UAE가 갑작스럽게 한국 전투기 도입을 포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KF-21의 유력한 수출국으로 평가되었지만 최근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UAE가 포기한 물량을 전량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UAE는 KF-21 도입을 고려했던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이미 한국과 방산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최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한 재정적 여건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현재 UAE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는 F-16E F블록 60과 프랑스제 미라주 2000 등으로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미라주 2000은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KF-21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UAE는 갑작스럽게 KF-21 대신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와 UAE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UAE가 칸 전투기 개발에 공동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KF-21과 칸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었으며 중동 전투기 시장에서 두 전투기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하며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에서도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성공적인 테스트를 수행했다. 반면 칸 전투기는 현재까지 시제기 한 대만 제작된 상태이며 성능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 또한 KF-21은 이미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통합을 완료한 반면 칸 전투기는 아직 무장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가 칸에 관심을 보인 것은 튀르키예와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UAE 이탈에도 불구하고 KF-21의 중동 수출 전망은 여전히 밝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UAE가 포기한 물량을 전량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디는 100대 이상의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수출이 될 전망이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 긴밀한 방산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K9 자주포, 파-50 경공격기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KF-21 도입이 확정될 경우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독자적인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F-21은 최신 S 레이더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무장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 공군의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KF-21은 다수의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우디 외에도 동남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와 KA,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UAE KF-21 도입 포기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KF-21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동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KF-21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동 시장에서 한국 방산 수출이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세계 방산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2월 국내 방산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리는 다이덱스 2025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며 한국형 다층 방공 솔루션과 첨단 유도무기 체계를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L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첫 해외 공개가 이뤄지며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고 UAE와의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 10회 발효로 무기류 관세가 철폐되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선택하는 핵심 동력과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 및 영내 무장 세력과의 분쟁 위협, 드론 사이버전 대비 필요성에 따라 연간 3.8%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UAE의 경우 2023년 국방비가 25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2029년까지 매년 4%씩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은 기존 미국 의존형 공급망 2019에서 2023년 57%에서 벗어나 튀르키예 9.9%, 한국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G2G, 정부 간 협상과 현지 맞춤형 솔루션을 결합한 공략으로 중동 시장에 진입했다. 2025년 2월 체결된 한역 허유로 무기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케아의 수리온 헤글리그넥스원의 천궁2가 UAE에 성공적으로 수출된 사례가 신뢰도를 높였으며 특히 UAE가 한국제 천궁2를 도입한 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로의 추가 수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중동 내 K방산 벨트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을 현지 조건에 맞춘 적응형 개량에 있다. K-9 자주포의 경우 사막 열풍과 모래먼지에 강한 냉각 시스템 강화 버전을 개발했으며 P-50 경공격기는 고온에서도 엔진 출력을 유지하는 하트하이 성능을 강조하고 있고 리넥스원의 L3은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가스 분출로 자세를 제어하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 PCA를 탑재해 UAE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한편 아이덱스 2025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을 종합한 K대공망 솔루션이 공개했는데 천궁2, 중거리, L3, 장거리, NAMD, 장사정포 요격, CIWS2, 근접방어로 구성된 다층 방어 체계로 중동 국가들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무기가 중동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한 저가, 전략이 아닌 기술 대비 가격 효율성에 있다. 미국 레이시온의 SM-U, 한 발 430만 달러, 대비 천궁2는 70% 낮은 가격의 유사 성능을 제공하며 P-50은 F-16의 3분의 1 가격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민공겸용 기술과 첨단 제조 인프라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이 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18에서 24개월의 단축된 납기이다. 폴란드의 K-2 전차 56대를 2023년 계약 후 1년 만에 인도한 현대로템의 사례처럼 한국 기업들은 모듈형 생산 시스템과 24시간 연속 공정을 통해 유럽계 경쟁사 평균 36개월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또한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음화로 정비 유지를 패키지로 제공하며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는 많은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미 인도의 K-9, 필리핀의 F-50 등의 사례처럼 실정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동 시장에 집중 공략 중이다. 특히 이번 아이덱스 2025에서는 리그넥스원은 대전차 유도무기 장착 무인지상 차량 UGV 과 정찰 타격용 소형 드론을 아이덱스 2025에서 선보였으며, 하나는 40km 사거리의 안티드론 레이저 무기 델레임들을 전시했다. 초기 단계인 완제품 수출, 청궁2, K9 등을 넘어 현재는 UAE 사우디와 현지 조립 공장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2월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MOU를 체결하며 K-239 천무 다연 장로켓의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축적을 통해 윈윈 관계를 심화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목표는 플랫폼 공동 개발로 UAE 국영 방산기업 EDG와의 협력이 대표적으로 진행 중이며, 특별히 2024년 UMX 전시회에서 EDG가 공개한 정찰용 무인기는 한국의 레이더 항법 기술을 적용했고, 2025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칼프-21의 중동형 개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UAE 특수부대와의 나크 부대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군사협력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KN은 수리온 헬기 구매국을 대상으로 사막 환경 최적화 조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후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터키의 베이럭타어 TB2 드론이 2023년 리비아 전쟁에서 활약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터키 및 유럽 국가들의 견제가 커짐에 따라 중동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는 한편 정치적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미국의 FMS, 외국군 판매, 규제 강화와 사우디-이란 관계 변화 등 지정학적 변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2월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사우디 카타르를 연쇄 방문하며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UAE와의 디지털 외교 채널 구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중동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성공의 열쇠는 기술 가격 속도의 황금 삼각구도를 달성하는 데 있다. 2025년 2월 기준 UAE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출액이 이미 95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스파 발효와 아이데스 2025 성과를 반영하면 연간 15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단순 납품업체에서 중동 지역의 방산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6G 통신 연계 무인체계의 합성 전장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 투자가 필수적이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 위에 K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해본다.